삼목 에스폼 소액주주연대의 첫 출사표. 삼목 에스폼 주주님들과 삼목 에스폼에 보내는 주주 서한입니다. 소액주주연대는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선대 총나라 황제 유비가 삼국 통일을 못한 채 죽고 나서 대를 이은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전쟁터에 나가면서 올린 출사표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서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업로드해 놓은 삼목 에스폼과 에스폼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삼목 에스폼 소액주주연대 주주서한 서문과 그리고 직인입니다. 고 김용현 선대 회장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삼목 에스폼과 에스폼으로 나뉘어 실질가치 2조 원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회사의 또 다른 주인인 소액주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거렁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삼목 에스폼 소액주주연대는 근본 출사를 통해 주가의 저평가 해소를 중점으로 하고 에스폼향 일감 몰아주기와 불필요했던 유상증자를 통한 소액주주의 직간접 피해를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는 상생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 소액주주님들께는 바로 지금이 결집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합니다. 주주연대는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최선봉에 있을 것입니다. (3페이지) 제목은 김준현 회장의 기막힌 주식 매도와 소액주주의 배당금 그리고 주가입니다.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김준현 회장은 2009년 40만 주를 매도합니다. 그 매각 대금은 3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60만 주를 매도합니다. 매도 금액이 180억 원입니다. 자그마치 180억 원이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는 갑작스런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김준현 회장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유상증자 참여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서 27억 4천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은 240억 1천만 원이 되었고 이 자금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 통장에 충분히 자금이 들어왔으니 더 이상 배당금이 필요 없던 것이었을까요? 소액주주에게 차등 배당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김준현 회장의 개인 주식 매도에도 불구하고 김준현 회장 일가의 에스폼 설립에 투여된 10억만으로도 대주주의 지분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2009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6.2%에서 2023년도에 66.84%로 대주주 지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주주 개인은 주식 매도로 개인 통장에 240억이 꽂혔는데 지분은 늘었습니다.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반면에 15년간 소액주주 배당금 총액은 소액주주라 하면 대주주를 뺀 나머지 주주들이겠지요. 배당된 배당금 총액은 51억 4천만 원입니다. 15년 동안에 매년 다 더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당기순이익의 합은 산목 S폼이 3,287억 원, S폼이 3,301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평균 9,000명 정도 소액주주가 있어서 나눠보니 1인당 15년 동안 배당금의 합계 금액이 57만 원 정도가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57만 원대 240억. 가히 비교할 만합니까? 제 말이 꼬일 정도로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주식 가격은 2015년 4월에 38,000원에서 2024년 1월 1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63.5% 손실입니다. 기업 공개를 고잉 퍼블릭이라고 합니다. 주주들과 기업이 상생하기 위해 기업 공개를 했다는 의미가 포함된 문구입니다. 김준현 회장님이 동감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오래된 소액주주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2016년도 의도적인 주식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유상증자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위해 대출받고 금융권 대출이 안 되어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소액주주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자 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주식 가격이 급락하니 원래 주식을 팔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목 S폼과 김준현 회장 일가 지분 99%로 이루어진 S폼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2,549억입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현금 창출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유상증자로 들어온 금액은 630억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 가격은 급락했고요. 3만원에서 1만원 선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유상증자 과정에서 김준현 회장과 모친 이영자님은 그 두 사람에게 배정된 122만 주, 바로 금액으로 따졌을 때 156억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이 신주 이주권을 36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대금 156억 원은 넣지 않았습니다. 즉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주식들은 2007년에 설립한 대주주 일가 99% 지분 S폼이라는 자본금 10억짜리 회사가 받아가게 됩니다. 그 반면에 소액주주는 그 당시 유상증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략 6,700명이 약 307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합니다.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참여한 것이죠. 충북 진천 광해원의 13만 평 S폼 단지를 회사에 사준 것이지요. 주식 가격은 2016년 5월 달에 27,000원 정도 선이었는데요. 유상증자를 끝내고 나니 2016년 11월에는 13,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55% 이상의 손실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신영자산운용이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신영자산운용은 2016년 6월 8일자 공시에 11.36%까지 지분을 가지고 회사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보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시점 이후로 지분을 지속적으로 팔아 2018년에 이르러서는 지분이 0.48%로 줄었다는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신영자산운용은 산목 S폼을 떠나가게 됩니다. 개인 대주주 유상증자 지분과
자사주 매각 지분을 S폼이 매입함에 따라 대주주 두 분이 김준열 회장과 대주주 두 분 김준현 회장과 모친 이영자님이 유상증자에 참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36%였던 지분이 2016년 유상증자 후에 50%가 넘게 됩니다. 5페이지 제목 대주주 일가 뒷바라지 15년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2007년 4월에 삼목 S폼이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김준현 일가 99% 지분 자본금 10억 원으로 S폼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15년 동안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 7월에 삼목 S폼으로 사업 부문을 넘기기 전까지 15년 동안 누적 매출은 1조 4,300억 원이었고요. 누적 순이익이 3,301억 원, 삼목 S폼 향 매출액 4,399억 원, 2023년 예상 순자산은 4천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금 10억 원짜리가 4천억 원짜리 회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S폼 주식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김준현 회장 69%와 누이 2명 20%, 그리고 부인 10%에서 99%의 지분이 형성이 되고요. 기타 지분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3명도 1억을 400억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만약 S폼으로 삼목 S폼의 실적이 세지 않았다면 삼목 S폼의 2023년 모습은 누적 매출 4조 697억 원, 누적 순이익 7,588억 원, 자본 총계가 9,600억 원에 육박했을 것입니다. 물론 두 회사를 합치면 실질 순자산은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는) 15년간 삼목 S폼과 S폼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삼목 S폼이 대주주 일가 99% 지분인 S폼에 밀어준 내역이 담긴 페이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땅 짚고 헤엄치기인지 아실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1년 보다 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그만하고 사업합병을 종용한 내용입니다. 2018년에 어느 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즈음 내용은 이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갑작스레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합니다. 삼목 S폼이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스크랩 449억 원을 분명 헐값에 S폼에 넘기려 했던 상황입니다. 또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걸 시가로 팔기만 해도 S폼이 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보다 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도 일감 몰아주기 그만해라 하면서 2021년 4월에 S폼의 사업 일체와 유형자산, 해외법인 일체를 삼목 S폼에 넘기는 사업 부분 합병을 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합병을 하게 됩니다. 15년간의 S폼의 불공정 사업이 막을 내리는 상황이었죠. S폼은 그 이후로 2022년도에는 사업 부문이 없어져서 2007년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38억 원 영업 적자를
보이게 됩니다. S폼은 2008년도에 판관비 항목의 급여로 계산했을 땐 직원이 2명에서 3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96억 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 65억을 시현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는 매출액 456억에 당기순이익 209억을 달성하게 됩니다. 불과 1년 2년 만에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버립니다. 그냥 삽목의 스폼이 해야 할 사업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15년간 대주주 일가가 큰 부를 가져갑니다. 페이지 우측은 합병 후 또 주주에게 피해를 준 내용입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온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합병대금 750억 원을 S폼에 줍니다. 15년간 4,399억을 S폼에 몰아주고도 합병이 끝난 다음 1년 만에 100% 자회사 S폼 차이나가 2022년 말 기준 자본 총계 49억 원 회사가 갑작스레 2023년 1분기에 당기 순손실 50억 원을 반영해서 삽목 S폼의 순이익을 까먹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주에게 또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합병대금 752억 원을 지급했는데 불과 1년 조금 넘은 시기에 당기 순손실을 50억을 반영한다는 건 이미 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합병을 그냥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이상한 것은 합병 전 S폼의 직원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가 삽목 S폼과 S폼의 직원을 합친 숫자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480명이었는데요. 2021년에 합병을 하고 직원들을 승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전년보다는 50명,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는 150명의 직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삽목 S폼 직원들이 S폼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이 무척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1년 7월 합병 이후에 2022년부터 놀라운 새로운 실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확 좋아졌습니다. 물론 S폼에서 알짜 사업 부문을 가져왔으니 당연한 것이겠지요. 합병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직원이 감축됐고 S폼에 주던 외주 가공비가 없어졌고 관리 파트가 일원화됐을 테고 R&D 비용도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삽목 S폼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서 순이익과 감가상각비를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2022년도에 1200억 원 정도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고요. 2023년도에는 추정치지만 1700억 원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2024년 1월 23일 기준으로 230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2년 동안 번 돈이 30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2300억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식시장 전체와 비교하는 투자 지표로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퍼는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개념입니다. 코스피 기준 주당 평균 퍼가 18.3배인 반면 삽목 S폼은 2.4배로 7배 정도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BR은 주식 가격을 주당 자산 가치 BPS로 나눈 것입니다. PBR이 0.4배 정도 나옵니다. 코스피의 평균 PBR은 0.9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삽목 S폼의 유보 금액을 자본금으로 나오는 유보율은 7,200%에 달합니다.
거의 국내 탑 클래스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알루미늄 가설재 국내 시장 규모 1,600억 원 시장에 진출해서 놀라운 수주 잔고를 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에 철강 가설재 시장에서 강도는 더 좋고 가벼워 인부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알루미늄 가설재 시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산업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산목 에스폼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 상장 기업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지표 중 산목에스폼이 가장 우월한 것 중 하나가 EV를 에비타로 나눈 수치입니다. 에비타를 그냥 표현하자면 사업으로 창출한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설명을 써놨습니다. EV는 시가총액 더하기 현금성 자산에서 차입금을 뺀 그 금액으로 보시고 에비타는 세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또한 감가상각도 하지 않은 이익으로 따라서 편하게 생각하면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말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4.6배 정도, 에코프로비엠이 21.8배, 현대건설이 8.2배, 동진세미캠 6.1배, 아세아제지 2.2배, 한미글로벌 8.2배. 그런 상황에서 산목에스폼은 22년 기준으로는 1.5배, 23년 기준으로는 0.7배로 정말 낮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너무 저평가인 것이지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루미늄 거푸집이 재생되는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질문을 해놨습니다. 바로 Q7 질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answer 7번으로 대답을 해놨는데요. 신규 자재 기준 120에서 150회가 재생 사용 가능하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임대 판넬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2021년 말에 갑작스레 3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부터 합병 효과 그리고 수주 상황 이런 걸로 볼 때 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감가상각비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회계상으로 쌓아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얼마 전에 산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에서 2023년 12월 15일 충북 진천 광해원에 있는 에스폼 단지 스마트 공장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산목에스폼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소액주주 연대는 굴하지 않고 비오고 추운 날 공장 근처 높은 곳에 올라가 그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이 같이 만든 공장입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산이 성립되기까지 우리 소액주주들도 분명히 이익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의 편법과 부정행위 그리고 불통, 소액주주 무시 등 대주주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목에스폼의 실질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은 회사가 IR을 하고 또는 기업 탐방을 받으면 가서 회사에게 얘기도 듣고 훨씬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을 텐데 회사는 IR이나 기업 탐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사로는 코스닥 상장기업 금강공업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폼 업계에서는 점유율 2위이죠. 하지만 유동부채가 많아 걱정입니다.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 A1 알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두 회사와 접촉을 해서 자산 계산 방식을 찾아내서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재무 상태표는 2022년도 재무 상태표와 2023년도 3분기까지의 재무 상태표입니다. 2023년 말이 되면 자본 총계가 더 늘어나겠지요. 공시되어 있는 자료로 보면 순자산이 5,307억, PBR이 0.45배, 그리고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주요 유형자산 임대 판넬 토지 건물 이렇게 따져서 재무 상태표에는 4,2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산목에스폼이 알루미늄 폼 보유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총 임대 판넬 자산 전체 13만 톤 중에 규격 제품 알루미늄 폼으로 제품화해서 렌탈이 됐다가 들어오고 다시 렌탈되는 규모가 대략 8만 톤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크랩 시세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런던 거래소 LME 알루미늄 가격을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로 계산해 보니 톤당 3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5만 톤 잡으면 1,600억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폼은 제품이니까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임대 판넬이 렌탈이 되고 렌탈이 됐는데 분실이 되었을 경우 건설회사들이 산목에스폼에 갚아야 될 변상 가격을 조금 할인해서 추정을 해봅니다. 톤당 1,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1조 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조 2천억, 아마 어쩌면 이거보다 더 가치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 시가는 6군데 토지가 있는데요. 그 토지가 있는 가까운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따져보니 약 2,600억 정도가 됩니다. 건물은 그냥 강남 산목 빌딩만 해도 그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면 시가는 200억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장부가로 446억 원 정도 써두었습니다. 이렇게 합친 1.5조 원 정도를 나눠보면 실질 PBR은 0.18배로 아마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저평가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PBR이 낮은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제목은 짠물 배당의 이유는 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산목에스폼이 짠물 배당을 할까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국가별 평균 배당 성향에서도 한국이 거의 최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중국만도 못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배당 성향은 배당 금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국내 상장 기업 평균이 2013년에서 2022년 평균 배당 성향이 코스피 기준 24.3%, 코스닥 기준 21.6%입니다. 정부에서는 평균 배당을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56%까지는 못 올리고 프랑스처럼 45%까지는 못 올려도 일본 정도인 31%까지는 올려보자고. 그래야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산목에스폼의 평균 배당 성향은 2013년에서 2022년 기준 평균 배당 성향이 3.5%에 불과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도에 배당 성향이 2.2%, 상장 이후에 가장 큰 주당 배당 금액이 100원입니다. 소액주주를 그냥 거렁뱅이 정도로 생각하나 봅니다. 정부가 권유하고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하는 배당 성향이 30%라면 2023년 예상 당기 순이익이 1,000억이라면 300억 원 배당이 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당
2,000원 이상 배당해야 합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짠물 배당으로 유보해둔 자금으로 10,000원씩 배당해도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배당을 작게 할까요? 대주주들 지분이 높아서 배당을 하면 대주주도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이익을 분명히 누릴 텐데 이렇게 열심히 생각해 본 결과 어쩌면 삽목의 스폼은 소액주주들이 다 없어지면 대주주에게 몰아서 큰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낮은 주식 가격을 유지해서 소액주주 주식을 다 사려고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액주주들 주식을 실질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제 가격으로 가져가서 자진 상패는 어떨지요? (1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은 제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가 더 지분을 늘리려는데 소액주주 주식을 헐값에 못 사니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큰 기업이 돼가고 있는 삽목의 스품 결실의 열매를 대주주만 따먹겠다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도대체 이게 상장기업 홈페이지인지 정말 최악의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 IR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 탐방 또한 불허합니다. 애널리스트 사절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 컨퍼런스 콜 불허합니다. 정말 주주를 무시하는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써놨습니다. 공시 담당자와 공시 책임자 두 분 성함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삽목의 스폼 소액주주연대가 회사가 안 좋아지길 바랐느냐? 우리는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삽목의 스폼 소액주주연대 집행부는 오래된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는 소액주주연대가 기대하는 삽목의 스폼의 청사진을 그려볼 것입니다. 자, 그럼 13페이지에서는 소액주주연대가 기대하는 삽목의 스폼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트리플트리 S폼이라는 회사명은 소액주주연대가 삽목의 스폼이 글로벌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가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1985년 고 김용현 회장께서 무차익 경영과 기술 개발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시고 갑작스럽게 타계하셨습니다. 삽목의 스폼으로 사명을 바꾸고 지금 기업을 중흥시킨 김준현 회장님의 경영 능력도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소액주주를 멸시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대주주들만 그 결실을 가져가는지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 경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PF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삽목의 스폼의 탄탄함과 사업 구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독보적인 위대한 기업이 될 것으로 청사진을 그린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3기 신도시 착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도심 내부 정비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해외에서는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 시점입니다. 제발 주주 친화적이고 상생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이 실질 자산 가치인 1조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3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페이지는 곧 2023년 결산 주주총회 6주 전에 하게 될 주주 제한 내용입니다. 현금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그리고 유동성 개선 등 향후 5개년 동안 하면 어느 정도 소액주주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현금 배당하고 중간 배당도 제한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자기 주식 40만 5,634주는 즉시 소각하고 향후 5개년간 매년 100억 원 이상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 가격도 기업 가치에 부합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은 취득한 당해년도에 전량 소각하길 제안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개선 부분은 현재 거래량이 무척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를 위한 전관 개정을 통해 우상증자 200%를 실시, 우상증자가 어렵다면 액면 분할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장 기업에 걸맞는 기업 IR 시작을 또한 제안합니다. 내용은 화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2023년 결산 주총에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전자투표제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기타 제한 사항으로는 시흥공장, 적정재고 이상, 알루미늄 매각 후 배당 및 자기 주식 매입, 소각 등의 자금으로 활용,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 첨단 신사업 발굴로 사업 경쟁력 강화, 마지막으로 임대 판넬 감가상각 내용 연수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주주 제안 내용은 산목에스폼 재무 상황과 상장 기업으로서 전혀 회사가 부담스러워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익법인 산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 그간의 활동을 적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설립되어 2024년 현재까지 활동 중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6만여 명이 가입된 한국투자연합, 소액주주 운동 플랫폼 액트를 만든 컨두잇과 컨설팅 계약을 통해 산목에스폼 소액주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이 오기 전에 매서운 한파가 현재의 산목에스폼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올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